선거철이 끝나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현수막 쓰레기가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자원 낭비와 공해 논란에도 왜 매번 현수막이 난립하는 건지 규제는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담임 기자, 이번 선거 때는 보니까 유독 초대형 현수막이 많아 보이던데요. 네, 이 정치권에서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현수막 수와 크기를 늘리면서 경쟁하듯 초대형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이 전남 목포의 한 후보는 사무소 건물에 길이 100m에 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요. 이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원의 한 후보는 15층짜리 건물 외벽 전면을 가리는 거대한 현수막을 펼쳤는데 이 주민들 사이엔 공포스럽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당연히 도시 미관을 해치잖아요. 이 규격 같은 거는 없는 겁니까? 네, 선거사무소에 거는 현수막은 2005년 규격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건물 전체를 덮거나 휘감는 초대형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2022년 말 국회가 설치 제한을 없애자 현수막 관련 민원이 폭증했고 올해 1월부터 다시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을 2개로 제한했습니다. 근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나올 텐데 이걸 재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선거철 폐현수막은 1,000톤 이상 발생합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엔 1,700톤이 넘었고 올해도 22대 총선의 폐현수막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재활용률은 25%에도 못 미칩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이 찍힌 선거용 현수막의 특징 때문에 재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재활용 못하는 현수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썩지도 않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수막의 주 성분은 플라스틱 합성 섬유로 매립해도 썩지 않아 태우는데요. 선거 현수막 한 장을 태우면 이산화탄소 6.18kg이 배출됩니다. 20년생 소나무 한 그루의 1년치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비슷한 양입니다. 결국은 석유를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거죠. 탄소 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국회에서 탄소 중립과 역행하는 선거 문화를 계속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인 것이죠.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처럼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까?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선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유럽에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데요. 그래서 선거 현수막에 대한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5%가 넘고 선거 홍보 방식도 다양해진 만큼 현수막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선거 보조금을 더 유용한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현수막을 거는 것보다 더 유용한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 해오던 형식적인 절차대로 쓰니까 이제 선거 운동의 효과는 없고 돈은 낭비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뭐 현수막도 그렇습니다만 집으로 종이 공보물도 오잖아요. 그 양이 어마어마하던데 이제는 선거 홍보 방식도 좀 바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담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